여기는 84 타입 4개, 그리고 모두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아무거나 넣고 당첨되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선택에 있어 도움을 드릴 테니 잠시 시간을 비워주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배치도에 힌트가 있습니다. 평면도 특징과 3가지 요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안성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듀파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해져 있고요. 아파트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7층 5개 동입니다. 총 433세대 중에 일반 공급 201세대를 모집합니다. 지하가 1층밖에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입주 시기는 2024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이렇게 4개 다 판상형이에요. .9, .9, .9로 주거전용 면적 꽉 채웠다. 총 공급 세대수 각 타입별로 확인해 보면은 A타입이 281세대로 제일 많다. 그리고 B, C, D는 비슷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최고 금액가 보면은요 다 동일합니다. 4억 3,720만원으로 정확하게 다 동일하게 나와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혜택이 써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청약 신청자에게 중문 또한 무상으로 설치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가로치고 순인의 경쟁 발생 시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홈페이지 배너에 나와져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도 이 발코니 부분 나와져 있는데요. 발코니 무상인데 발코니 미확장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무조건 발코니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단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보면요 84 타입 75% 가점제고요. 나머지 25%가 추첨제입니다. 가점제, 추첨제 모두 포함해서요 동일 순위 경쟁을 할 때는요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보다 안성시 거주자가 더 유리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이루어져 있고 중도금 대출은 50%로 예정입니다. 중도금 다 예정이라는 거죠. 이자 후불제라는 거. 거주 의무는 없고요.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7년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지 아래쪽에는 1블록 단지가 있고 옆에 용머리 초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은 스타필드 안성이 있다. 주변의 거리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단지는 여기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파트 단지 안성공도 센트럴 카운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머리 초등학교와의 거리 좀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도보로 가면은 정문까지 약 5분 정도, 아마 이렇게 질러서 가면은 뭐 이쪽에서 한 4분 정도, 하지만은 이쪽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다 포함을 하면은 평균 5분 전후, 좀 길면은 한 8분 정도 도보권으로 이 초등학교 이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거리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차로 6분 정도면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지 배치도를 통해서 향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위 표시 보면은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북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해 놓고 꼼꼼하게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면은요 149도 남동, 193도 남, 103도 동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남동향은 남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남향은 남향, 정남향은 아니고 약간 서쪽 방향인데 거의 남향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3도 동향은 거의 동향입니다. 남과 동 사이인데 동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3도 동향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이어서 평면도별로 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4 A타입 3개 향이고요. B타입 남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C타입 동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D타입 남향과 동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타입별 향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입니다.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대수, 구조, 향. 자, 여기서 넓은 현관 창고가 좀 보입니다. 다른 타입에 비해서 약간 더 넓은 현관 창고가 있다. 자, 그리고 복도 팬트리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안쪽에 넓은 주방 팬트리, 이 주방 팬트리도 다른 타입에 비해서 약간 넓어요. 그리고 창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B, C, D 타입보다는 좀 더 경쟁률, 그리고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경쟁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용도실은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는 거지 창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방 발코니 넓게 있고요. 드레스룸 무난하고 창문도 잘 놔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알파룸 또는 침실포가 있는 84 타입은 아니라는 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쪽의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84B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구조, 향. 자, 구조 보면은 3면이고 각져 있다. 자, 창문이 3면에 있다 라는 거죠. 1면, 2면, 3면. 그리고 이렇게 각이 져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주방 팬트리가 있는데 창문은 없습니다. 문이 있는 거지 창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복도 팬트리도 역시 없고, 이 현관 창고는 있는데 A타입보다는 약간 좁습니다. 자, 다용도실 창문 이렇게 잘 있고요. 넓은 안방 발코니, 자, 이렇게 A타입보다는 확실히 넓다. 그리고 넓은 드레스룸 확실히 넓다. 그리고 창문도 나 있다. 것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알파룸 또는 침실포는 없네요. 자, 이번에는 C타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구조, 향. 향이 동향입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요 장점 보면 다용도실 창문 역시 있고, 넓은 안방 발코니, 그리고 넓은 드레스룸과 창문, 그리고 파우더룸 쪽에 북박이장이 이쪽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84D 타입의 사이버 모델에서 좀 사진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을 열어보세요 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84D 타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구조, 향. 세부적인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 보면은 다용도실 창문이 있고 넓은 안방 발코니, 그리고 C타입보다 약간 더 넓은 드레스룸과 창문, 약간 더 이쪽 공간 더 넓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우더룸 쪽에 역시나 북박이장, 역시 사이버 모델에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쪽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알파룸 또는 침실포는 없는 구조가 좀 되겠고요. 자, 평면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이 C타입과 D타입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평면도 구조상의 차이점 나와 보이진 않는데 바로 이쪽이죠. 자, 이쪽에 좀 차이점이 딱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이, 자, 동향으로 100%, D타입은 남향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총정리하면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4개 타입, 향이 몇 %인지도 체크를 해 드렸고요. 저층이 몇 %인지도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트로 때 말씀드린 이 평면도 특징, 그리고 3가지 요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단지 배치도에 있습니다. 3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상주차장,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 세 번째는 조망입니다.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주차장입니다. 역시 이쪽 지상주차장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동은 202동, 203동, 205동, 그리고 206동 1호 정도로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먼 동을 파악을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어떤 사생활 침해가 있을지 동간의 거리가 조금씩 가깝다라는 느낌, 꺾여 있다라는 느낌,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평면도를 단지 배치도에 붙여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동과 203동의 1호와 4호 라인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거실과 침실의 방들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 90도 방향에 이렇게 창문이 놔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2호와 3호 라인은 그래도 좀 거리가 좀 되기는 해요. 제일 좀 불편할 수 있는 동은 바로 84A 타입이 속해져 있는 202동 1호, 203동 4호가 되겠습니다. 또 불편한 점이 좀 있을까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동 2호, 3호 C타입과 B타입, 206동 2호, 3호 C타입과 B타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B타입이고 여기가 C타입이에요. 자,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으면은 이 드레스룸 쪽에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도 메인 거실과 방의 창문 쪽에서 가깝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 드레스룸 쪽에는 서로 가깝다라는 거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망인데요. 단지 배치도를 보고 이 지도에다가 붙여 봅니다. 정확하게 위쪽이 북쪽이고요. 자, 이 주변에 그렇게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뒤쪽, 옆쪽 다 뻥뷰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고층 건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층이나 로열층은 그래도 뷰가 보장이 되겠네요. 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이미지를 또 보면 더 참고가 되겠죠. 자, 이런 쪽 뷰보다는 그래도 이쪽 앞쪽 뷰, 이렇게 대규모 앞 공원 쪽, 이런 쪽과 이런 쪽의 뷰가 형성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뷰가 좀 보장이 되는 동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이미지도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쭉 중간층부터 해서 뷰가 보장은 됩니다. 자, 하지만 이쪽이 더 좀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은 바로 201동 3, 4호 202동 3, 4호 그리고 206동 3, 4호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바로 이쪽 이렇게 뷰가 되는데 이쪽 편에 뚫려 있다라는 거죠. 자, 4호 라인도 더 확실하게 더 뚫려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세 군데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타입이 84A와 B로 되어 있습니다. A 타입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A 타입에서 이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 자, 요렇게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이 206동 1호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뷰 205동 약간 좀 아쉽긴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A타입은 위치에 따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점이 높거나 조건이 유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A타입을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 B타입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B타입. B타입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위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이 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타입 A타입 아니면 B타입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조건이 불리하다, 가점이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 C, D 중에 좀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잘 해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